네, 지금까지 제가 그러면 한 5가지 동성결혼 합법화 과정에서 있었던 아주 중요한 사건들을 이제 소개를 좀 드렸어요. 근데 이제 쭉 이 사건들을 50년 이상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데 주로 자주 쓰이는 이 수사들이 있어요. 레토릭이라고 그러죠. 첫 번째는 동성애는 선천적이야. 이런 말입니다. 내가 선천적으로 이렇게 태어났는데 어떡하란 말이냐. 나의 성적 취향. 나는 이거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의 실수니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라. 그러면서 굉장히 이 가슴 아프고 애절한 그런 사랑 이야기들을 끄집어내서 감정에 막 호소를 하죠. 근데 사실 이것도 지금은 과학이 많이 발달돼서 동성애 유전자도 없고 선천적이지 않다는 게 이미 밝혀졌어요. 그리고 더 이상 동성애자들이 이걸 선천적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제 이 단계가 넘어가서 젠더 이데올로기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젠더 이데올로기에는 성이 고정되어 있지 않거든요. 동성애자가 이성애자도 될 수 있고요. 이성애자도 동성애자 될 수 있고, 남자가 여자 될 수 있고, 뭐 이렇게 하루에도 변할 수 있는데 이거를 선천적이니 고정됐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더 이상 이거는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들 자체가. 두 번째는 우리 서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이 죄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논리를 가지고 동성결혼이 이제 범죄로 되어 있던 그런 나라에서는 그 범죄에서 범죄가 아닌 거로 다 이렇게 나온 거죠. 사실 우리나라는 범죄라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별로 해당 사항이 없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럼 세 번째가 차별을 좀 금지하자. 혐오와 차별. 이 굉장히 안 좋은 단어잖아요. 혐오와 차별을 우리가 금지하자. 우리 전부 다 포용하고 평화롭게 서로 관용하고 잘 행복하게 살자. 이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사실 어떤 것들을 법으로 이렇게 금지를 해놓으면은 비판할 자유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동성애의 어떤 그 실상 같은 것을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동성애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이렇다. 또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비판할 거리들이 있을 때 그것을 비판하면 그게 혐오와 차별로 낙인이 찍혀서 오히려 비판하는 사람이 벌을 받거나 뭐 제재를 당하거나 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가 이제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해달라 하면서 혼인신고하는 소송 계속 냅니다. 혼인관계 증명서를 떼주십시오. 이 소송을 굉장히 냅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되자마자 1번으로 이제 시작했던 게 김조광수라는 분이 동성결혼을 한 걸로 굉장히 유명한데 이분이 서대문구청인가에다가 혼인관계 증명서 떼달라고 이렇게 소송을 낸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2016년에 그 소송이 시작이 됐는데요. 우리나라 헌법이 안 바뀌었잖아요. 결혼은 양성 간에 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헌법 가장 큰 법이 안 된다고 해서 아직은 저희가 맡고 있는 단계지만 헌법 개정이 이루어져서 이 양성에서 양자가 빠지고 나면은 아마 우리는 바로 동성결혼이 합법화될 나라입니다. 자, 만약 결혼으로 인정하지 못하겠다. 그럼 우리 생활동반자법이라도 만들어 다오. 그래서 이 생활동반자법을 통해서 동성 커플이 같이 살면서도 병원 가서도 보호자도 될 수 있고 연금도 나누고 유산도 상속받고 소득공제? 같이 이렇게 살면은 배우자 공제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다 하게 해달라. 뭐 그러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관계를 결혼이라고 불러다오. 우리를 생활 동반자 이런 거 싫어. 파트너십 이런 거 싫어. 우린 결혼이라고 해줘. 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결혼을 재정의하게 되는 거죠.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어떤 언약 이게 아니라 그냥 두 사람의 계약 이렇게. 그래서 이게 완전한 결혼으로 인정을 사회적으로 받겠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뭐 동거 이런 것보다는 결혼한 관계 이게 사회적으로 훨씬 좋잖아요. 인식이. 그러니까 그걸 달라 이러는 것이고요. 결혼이 온전하다고 인정을 받으면 온전한 가정을 이루고 싶겠죠. 온전한 가정에는 부부만 있으면 약간 좀 모자란 듯한 느낌 들잖아요. 그럼 아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아이를 입양을 통해서든 대리모를 통해서든 자녀를 갖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슈가 궁극적으로는 이 아이들하고의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생명윤리, 아동과 여성 인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최근에 CNN의 간판 앵커가 있죠. 앤더슨 쿠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동성애자인데요. 이 사람이 최근에 아들을 얻었다고 이제 트위터에 막 나오고 전 세계적으로 축하를 받죠. 이 사람 셀레브리티니까.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아이를 얻었냐? 자신의 정자에다가 난자를 돈을 주고 샀어요. 요즘엔 난자 고를 수 있죠. 키 1m 70에 금발에 파란 눈, 뭐 머리는 하버드급, 뭐 이렇게 좋은 난자를 샀어요. 그래서 결합을 한 다음에 그 수정된 이 수정란이죠. 그 수정란을 또 돈으로 산 대리모어의 자궁에다 착상을 했어요. 그 착상을 해서 이제 아이가 태어난 거죠. 그리고 착상해서 태어나면 이 아이를 젖을 주고 또 뭐 젖은 뭐 대리모가 준다 하더라도 젖을 띄고 나면은 이 아이를 키워줘야 할 엄마가 필요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아이에게는 세 명의 엄마가 필요한 겁니다. 유전적인 엄마, 그리고 자궁을 대리모 엄마죠. 자궁을 빌려준 대리모 엄마. 그리고 사회와 가정을 함께 해줄 사회적인 엄마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엄마 한 명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데 세 명이 필요한데 이 세 명이 다 있다고 해서 이 아이에게 온전한 엄마가 되어주느냐? 그건 아닌 거죠. 이 동성 커플의 결혼 문제가 이 아이 문제와 연결되면서 아동과 여성의 인권과 굉장히 제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데 아이에게는 엄마와 아빠를 가질 권리가 있어요. 그쵸? 아이는 상품이 아닙니다. 근데 아이를 디자인해서 얻으면 이 아이의 인권은 상품 가치로 전락을 하게 되는 거죠. 여성의 몸을 부분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매춘을 비난하면서 여성을 성상품화한다 라고 엄청난 비난을 퍼붓죠. 광고에서 여성이 좀 이렇게 과도한 노출로만 나와도 아니 여성을 상품처럼 쓰다니 이렇게 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 이렇게 동성 커플이 아이를 갖기 위해서 여성의 자궁을 사기도 하고 여성의 젖을 사기도 하고 여성의 난자를 사기도 하고 이 완전히 여성을 너무나 상품화 부분 전인격적으로 보지 않고 상품화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생명의 윤리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 자체를 파괴하는 그런 그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동성애자들이 결혼하고 싶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혼해서 좀 안정적인 관계로 하고 싶고 또 아이도 갖고 싶고 또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인정받고 싶고 뭐 그러는 욕구를 가진다는 거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자신들만의 그런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얼마나 이기적인 요구인가, 과연 윤리적으로 합당한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스스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미국에는 성소수자 인권을 주장하는 아주 큰 로펌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그 중에 한 3가지 정도 좀 대표적인 로펌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모든 소송들을 기획을 하는 거죠. 당사자들이 굳이 소송을 하고 싶지 않더라도 이런 사람들이 쫙 스크리닝을 하고 있다가 아까 제가 말했던 그런 그 소도미 금지법을 없애야겠다 이런 거기에 맞는 케이스들을 찾아내서 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첫 번째 이 PPT에 나오는 람다 리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1973년도에 톰 빌이라는 젊은 변호사가 $25를 가지고 세운 로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로펌이 지금 2014년 기준으로 1년 예산이 2,640만 달러를 쓴다고 합니다. 저는 동계산이 별로 밝지가 않아가지고 2,640만 달러가 한국 돈으로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 머리로 셀 수 없는 어마어마한 거대 단체로 성장을 했다는 거죠. 이 단체의 캐치프레이즈가 Making the Cases for Equality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등을 쟁취하기 위해서 성소수자의 차별 금지, 평등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만들어가지고 적극적으로 하겠다, 뭐 이런 취지인 거죠. 그리고 자신들이 이 형성하는 동성결혼과 이 동성애자 패밀리를 Holy Family, 세상과 다른 거룩한 가족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카톨릭에서 보면 참
이 홀리 패밀리를 제가 알고 있기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얘기한다고 알고 있는데 기가 막힐 노릇이겠죠. 이 람다 리거를 후원하고 있는 이 회사들이 정말 쟁쟁합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컨설팅 회사 뭔지 아시나요? 맥켄지 그룹이라고. 맥켄지도 있고요. 마스터카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이런 금융기업, 리바이스,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제조업들, 이런 모든 대단한 회사들이 이 람다 리걸에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ACLU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인데요. 이 단체는 세계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생겨난 단체입니다. 이 단체가 우리나라의 민변하고 굉장히 비슷한 단체입니다. 미국 사회에서의 어떤 시민권 확장과 민주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아주 애쓴 단체입니다. 그래서 뭐 좋은 일들도 꽤 많이 했지만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 볼 때는 사실 좀 별로 달갑지 않은 그런 단체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단체는 미국 공교육에서 옛날에는 창조론과 진화론을 같이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진화론도 검증된 과학이 아니고 믿음이고 창조론도 검증할 수 없지만 믿음이기 때문에 두 가지 이론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게 되어 있었는데요. 이 단체가 소송을 제기해서 결국 공교육에서 창조론을 가르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ACLU가 한 아주 유명한 케이스가 로 비 웨이드라고 해서 1973년에 미국에서 낙태를 합법화시킨 사건이 있습니다. 이 단체가 뭐 이슬람도 옹호하고요. 그 다음에 KKK라고 백인 우월주의를 좀 이렇게 변호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차별 없이 무조건 다 한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좀 그 미국 사회에서 이 좌파적인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세 번째가 SPLC라는 곳입니다. Southern Poverty Law Center라고 해서 이 남부에 있는 남부에 있는 흑인의 인종차별 문제를 주로 다루던 그런 로 센터였어요. 1971년에 생겨서 백인 우월주의와 싸우고 hate crime, 증오범죄들과 싸우고 이런 일들을 주로 했는데 이제 요즘에는 흑인 인권 문제가 사실 그닥 심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흑인들이 더 많은 보호를 받고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의 눈은 흑인이 아닌 그 다음의 약자, 그 다음의 소수자인 성소수자에게로 옮겨간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에게 관용, 포용 이런 거 가르쳐야 된다 하는 캠페인 벌리고 그런 일을 합니다. 그 밖에도 미국에 있는 대형 로펌들은 거의 다 성소수자 단체에 후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대형 로펌들의 클라이언트들이 다 거대 글로벌 기업들이잖아요. 이 기업들이 다 성소수자들을 후원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클라이언트가 후원하는 거와 반대 목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 성소수자 단체가 소송을 제기하는 그룹은 정부를 상대로 하는 것들이 많아요. 개인이. 그러니까 뭔가 소송을 해서 정부한테 이기면 배상금도 되게 많이 탈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짭짤한 수입을 올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디어 커버리지가 대단하죠. 이 로펌에서 소수자들에서 목소리를 냈다 뭐 이러면은 뭐 CNN 같이 그런 데서 굉장히 좋은 기사들을 이제 실어주겠죠. 홍보 효과도 있고 그래서 미국의 거의 대부분의 대형 로펌들은 이 성소수자 단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만 얘기 들으면 정말 암울하죠. 그렇지만 Alliance Defending Freedom이라는 법률가 단체가 있습니다. 성소수자 인권 단체와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의 유일한 미국의 로펌인데 크리스천 로여들의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숫자는 작지만 전국에 이렇게 네트워크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특별한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을 다 같이 이제 도와주어서 이제 일반인들의 목소리를 내어주고 또 특히나 이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그 콜로라도주의 잭 필립스라는 사람의 사건을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케이크 가게 아저씨 사건인데요. 그
그 사건을 7년 동안 소송을 해서 결국 승소를 한 그 펌입니다. 이 펌도 알란 시어스라는 그 법조인이 1994년도에 만들었으니까 상당히 좀 늦게 만들어진 편이죠. 그 앞에 람다 리걸이나 이런 것들은 벌써 1970년대 초에 다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반격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성소수자 인권운동의 돈줄이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여러 거대 기업들, 글로벌 기업들이 다 이 성소수자 단체에 기부하고 돕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조금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 한 단체 좀 소개하고 싶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길 파운데이션입니다. 길 파운데이션. 이 길 파운데이션의 이 설립자는 팀 길이라는 분이십니다. 사진에 보고 계시죠? 팀 길과 스캇 밀러인데요. 두 사람이 부부입니다. 팀 길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자인데요. 무슨 출판에 관련된 좋은 소프트웨어 개발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스캇 밀러는 회계사인가 그런 경제적으로 아주 이렇게 숫자 감각이 뛰어난 부분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을 했죠. 해서 이제 길 파운데이션을 만들고 자기들과 같은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위해서 아주 헌신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 영역이 있는데요. 그 중에 equal treatment 하는 것은 평등한 대우, 이제 차별을 금지하자. 그다음 family recognition, 동성애자나 다른 뭐 성소수자들도 가족으로 인정을 받자 그러는 거죠. 이 가족으로 인정받는 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양이나 대리모나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겠죠. 그리고 safe school 하는 것은 학교를 안전한 장소로 만들자. 그래서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 아이들이 학교에서 놀림당하고 하면은 이제 그런 걸 못하도록 막는 그런 이제 활동도 하고요. 아웃기빙이라고 그래가지고 동성애자 단체들을 위한 그 성금을 모금을 합니다. 네트워킹 파티 같은 거 해가지고 연예인들도 부르고 돈 많은 사람들도 불러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이렇게 모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제적으로 인터내셔널 도너들, 제가 국제적으로 성소수자 인권 운동에 가장 돈을 많이 이제 주는 한 20개 리스트를 제가 이제 발견해가지고 갖고 왔는데 대부분 제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조금 몇 가지 신기한 걸 보면 첫 번째, 돈 제일 많이 주는 데가 American Jewish World Service예요. 미국 유태인이 왜 동성애자들한테 이렇게 돈을 많이 갖다 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 이스라엘에 세계 최대의 퀴어 축제가 열린다고 하는 걸 보면은 이 사람들 돈이 글로 가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하나님의 성지가에 예루살렘, 또 이슬람도 사실은 동성애를 굉장히 반대하는 쪽인데 성지가 있는 종교적인 상징성이 매우 높은 그곳에 세계 최대의 퀴어 축제가 열리는 거, 이게 우연일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적으로 혈통적으로나 진짜 유대인의 어떤 믿음 체계를 갖고 있지 않으면서 그냥 겉으로만 나 유대인이다 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그래요. 거의 80%는 그렇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가짜 유대인이 아닌가 싶어요. 이건 저의 생각입니다, 그냥. 그리고 또 미국 업체들이 되게 많고 제가 아는 것은 리바이스 스트라우스 파운데이션, 리바이스 청바지 만드는 데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9번에 글로벌 펀드 포 우먼이 있는데 여성단체 펀드가 왜 이 성소수자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국제적인 도너들이 엄청난 돈을 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기업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미국에서 그 LGBT라고 하죠.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요새는 LGBTQIA 뭐 엄청 계속 가고 있죠. 한 50개 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다양한 성적 지향을 가진 사람들을 이 기업에서 우대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기업들이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은 전 세계 인구의 5 내지 10%가 성소수자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 5 내지 10%는 굉장히 소비 성향이 강한 그룹입니다. 일단 가족이 없을 확률이 되게 많고, 결혼도 하지 않고 애도 없고 오직 자기를 위해서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막강한 그 마케팅 파워를 가진 그룹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소수자의 비를 좀 맞추려고 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약간 편견일 것 같은데,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그 글로벌 IT 기업들이나 이런 데서, 구글 같은 데서는 성소수자들은 남들이란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창의적일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좀 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뽑기 위해서 성소수자들을 우대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미국에서 LGBT 인플로이, 그러니까 직원들에게 아주 잘해주는 그런 기업체 보시면 우버, 그리고 베이커 앤 맥켄지 컨설팅 회사, 구글, IBM, 이케아라 그러죠, 가구 회사, 마이크로소프트, 페이팔, 코카콜라, 갭, 그다음에 엑센추어, 이거 회계인가요? 엑센추어 모르겠네. 엑센추어, 그다음에 HP 컴퓨터 회사죠. 하얏트 호텔, AT&T 전기 통신 회사죠. 존슨앤존슨, 비누하고 뭐 로션 이런 화학 회사죠. 애플, 그리고 타겟은 미국에 있는 이제 더 거대한 소매 이 슈퍼마켓 체인이죠.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기업들이 있고요. 두 번째, 또 웰논 서포터즈 해가지고 이 사람들도 지지하는 유명한 사람들이 있는데, 기업 명칭 보시면 아디다스, 그다음에 또 스타벅스, 나이키, 아마존, 페이스북, 이베이, JP 모건, 뭐 이런 등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Fortune 500 기업, 그러니까 포춘지가 선정하는 세계 500대 기업의 91%는 사실은 이 성소수자를 우대하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적 지향에 따라서 직원들을 차별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성소수자들이 결혼을 하면은 그 파트너에게 뭐 보험도 해주고요, 뭐 연금도 주고 다 해줍니다. 동일한 혜택을 다 주고 있죠. 그래서 성소수자가 사실은 뭐 약자고 힘이 없고 그렇지 않습니다. 국제기구, 거대 기업, 뭐 여러 군데서 이분들을 다 정치적으로는 다 후원하고 경제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숫자는 적지만 굉장히 막강한 파워 그룹입니다. 그 예를 제가 하나 좀 들고 싶은데, 미국의 칙필레라는 그 치킨버거 가게가 있어요. 이게 주로 남부하고 동남부 쪽에서 되게 유명한 치킨버거 가게인데, 기독교 기업입니다. 그래서 일요일에는 문을 열지 않고 굉장히 좋은 그 퀄리티의 음식을 제공해서 인기가 굉장히 많은 그런 버거 회사죠. 치킨버거 회사죠. 직원들 복지도 잘 돼 있고, 이 칙필레가 그동안 Faith-Based Institution이라고 해서 믿음에 기반한 기관들, 종교단체죠. 기독교 단체들에게 많은 후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칙필레가 후원을 하니까 동성애자들이 단체로 불매 운동을 하는 것이죠. 종교단체, 기독교단체 후원하지 말아라, 동성애자들 차별하고 비판하는 그런 단체 후원하지 말아라 해가지고 2012년도에 대대적인 불매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때 이제 칙필레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었고요. 반대로 그것을 본 이제 크리스찬들 또는 약간 보수적이신 분들이 칙필레 가서 막 음식을 사 먹어줬어요. 동성애자들 하도 난리를 치니까. 그래서 그때 그런 양 진영의 거대한 싸움이 한 번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넘어갔는데, 최근에 작년인가요? 칙필레가 선언을 합니다. 우린 더 이상 기독교 단체에다가는 기부를 하지 않겠다. 우린 그냥 홈리스들, 집 없는 그 노숙자들이나 뭐 교육사업 그런데 그냥 뭐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칙필레가 이 동성애자 그룹들, 성소수자 이 그룹들에게 무릎을 꿇은 거죠. 근데 그 이유가 칙필레가 이제 남부, 동남부 쪽에서 서부로 사업을 확장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서부에 뭐 샌프란시스코나 뭐 캘리포니아 이쪽 계열은 굉장히 그 성소수자 권리가 대단한 동네이고 또 뭐 차별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러면 지금 벌써 벌받고 그런 동네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마켓을 확대해야 하는데 믿음을 선택할 것이냐 시장을 선택할 것이냐 여기서 시장을 선택한 것이죠. 참 씁쓸하긴 한데요. 어쨌든 간에 어떡하겠습니까? 앞으로는 아마 살아가면서 그 선택의 기로에 설 일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최근 판례와 입법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유명한 Masterpiece Cake Shop vs. Colorado Civil Rights Commission이라는 사건인데요. Masterpiece Cake Shop, 케이크 가게죠. 이 케이크 가게에 있는 잭 필립스라는 사장님과 콜로라도의 Civil Rights Commission 하면 콜로라도 주의 국가인권위원회 비슷한 겁니다. 그 인권위원회가 이분이랑 이제 소송이 붙은 것이죠.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제 동성애자들이 결혼을 하면서 이 케이크숍에 가가지고 자신들의 동성 결혼을 축하해주는 그런 케이크를 주문을 한 거죠. 주문용 케이크를 그냥 일반적으로 만들어 놓은 걸 산 게 아니라 특별 주문 제작을 해달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때 이 주인인 잭 필립스가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런 케이크를 만들 수는 없고 다른 가게에 가시면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친절하게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을 딱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잭 필립스가 성적 지향으로 사람을 차별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인권위원회가 고소를 한 사건입니다. 이 소송이 7년을 끌었어요. 7년을. 그 사이에 잭 필립스의 가게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거의 장사도 못하고 이분 정신적으로 너무너무 힘들고 그랬겠죠. 근데 어쨌든 이분의 용기와 이분의 끈기 때문에 결국 이 사건은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갔고 거기서 잭 필립스가 자기가 만들고 싶은 케이크를 만들 수 있는 자유를 획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이 다른 사람이 또 와가지고 잭 필립스한테 사탄 숭배용 케이크를 또 만들어 달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런 작은 소매점을 하시는 분들을 찾아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위협을 하면은 이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위축이 되겠죠. 그리고 꼭 내가 당하지 않더라도 이 잭 필립스 사건 같은 것들이 신문에 계속 보도가 되면은 자체적으로 검열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런 말 해도 될까?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해도 될까? 내가 동성애자들이 뭘 해달라고 그러는데 안 해주면은 혼날 것 같으니까 너무 겁이 나고 이런 자체 검열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계속 조성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콜로라도 HB 1032라는 법안이 있는데요. 이게 성교육에 대한 법안입니다. 이 성교육 시간에 학생들에게 어떤 관점, 도덕적, 종교적, 윤리적 관점에서 가르치지는 말아라. 과학적인 관점에서 가르칠 수 있겠죠. 뭐 이성적인 관점에서 가르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순결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가르치지 말아라. 그리고 LGBT 청소년들의 성관계, 성경험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줘라. 그리고 이제 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환들, 위험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애들한테는 말해주지 말아라. 왜냐? 이것이 성소수자들을 혐오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차별하게 만들고 아이들의 마음속에 성소수자들을 싫어하게 만들지도 모르니까 그런 건 하지 말아라. 이런 성교육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성교육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미 중학교 윤리교과서나 이런 데서는 성소수자를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차별하면 안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정상적인 범주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이런 것에 대한 논의는 없죠.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도 쉬쉬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미국에서 지금 추진 중인 Equality Act, 평등법입니다. 미국 연방 그 차원에서는 아직 차별금지법, 평등법 이런 게 없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24개 주가 주 정부 차원의 차별금지법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한 곳이죠. 그런데 이것을 연방 차원에서 하겠다 하는 것이 지금 미 하원의 민주당을 주도로 하는 세력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IVF vs University of Ohio 또는 Wayne State University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IVF라는 기독교 대학생 선교단체를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거의 모든 대학에 다 나가 있고 굉장히 역사가 유구한 그런 단체이죠. 이 IVF에서 자신들의 리더십, 그러니까 이 선교단체, 학생 선교단체의 리더십으로 동성애자가 설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간사들 중에서도 혹시 동성애를 하는 사람 있으면 그냥 나가달라 뭐 이런 식으로 조직을 정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돼서 성적 지향으로 차별을 했다. 그래가지고 각 학교에서 이 IVF를 동아리로 인정하지 않고 쫓아내는 그런 일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성경을 진리로 믿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선교단체 아닙니까? 이 선교단체에서 성경이 죄라고 하는 동성애를 용인할 수는 없는 일이죠. 그것을 하고 있는 사람을 리더로 세울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조차도 종교의 자유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너희들이 성적 지향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했으니 그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와 차별 금지,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 금지가 서로 싸우면 미국은 차별 금지가 이깁니다. 종교가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크리스찬이어도 나의 믿음으로 나의 믿음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보호 장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주에서 다시 종교의 자유를 회복하자. 그래서 요 정도 지금 차별금지법이 뭐 영역이 이만큼이라면 그 중에서 요만큼은 여전히 종교의 자유를 좀 인정해 달라. 뭐 예를 들어 목사님이 설교할 때 동성애는 죄다라는 말은 해도 되기로 하자. 교회 안에서는 해도 되기로 하자. 뭐 이런 식인 것이죠. 근데 그것조차도 지금 뭐 뉴욕이나 뭐 캘리포니아 이런 데는 하면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부분 이렇게 조각조각 나게 되는 그런 이상한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캐나다, 영국 이런 데서는 특히나 이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 때문에 갖가지 기독교 박해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가 되는 거죠. 장사하시는 분들, 뭐 숙박업 하시는 분들, 빵집 하시는 분들, 꽃집 하시고 웨딩샵 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원하지 않는 손님을 받을 수밖에 없는, 동성애자들은 무조건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업하고 할 수 있는 개인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강의를 보시면 미국의 거대 기업들, 거대 로펌들, 그리고 세계적인 기부자들이 이 성소수자 인권 운동에 엄청난 자금을 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대기업들의 제품을 사고 또 그들의 어떤 마케팅 전략에 호응을 하면서 돈을 간접적으로 대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아니 그러면은 도대체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도 참 고민이 됩니다. 저희 아이도 나이키 굉장히 좋아하고요. 아디다스 정말 좋아합니다. 안 사줄 수가 없죠. 그게 참 고민이 되는데 그래도 최대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좀 적을 이롭게 하지 않는 방식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 최소한 의식을 좀 가지고 다른 대체품이 있는지 좀 살펴보고 그 대체품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 싸움 우리가 뭐 거대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싸울 수 있는 싸움은 아니고요. 각자가 자기 마음에 느껴지는 대로 조금이라도 이렇게 동성애 반대 운동하시고 하시는 분들에게 회비를 내주신다거나 뭐 후원금을 조금 보내주신다거나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상 이 우리의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는데요. 다윗이 가진 것이 참 별 볼 일 없는 물맷돌 5개였지 않습니까? 그 물맷돌로 거대한 골리앗을 이겨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다윗의 물맷돌처럼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감사합니다.